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틀 뒤인 모레 금요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고 생중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주변 100m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시작한 경찰은 선고 당일엔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가포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감과 서울구로구청장 등을 뽑는 4.2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21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모레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금요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선고 일자가 기약 없이 밀리면서 갖가지 해석이 난무했는데 드디어 결론이 나는 겁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는 모레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입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자마자 일주일에 2차례씩 변론을 열며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하지만 평의가 길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하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전체 심리 기간은 탄핵안 접수 이후 111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1일을 뛰어넘어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경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실시간 생중계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헌재가 20석 방청 신청을 받자마자 온라인 홈페이지에 수만 명이 몰려 역대 최고 방청 경쟁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럼 모레 윤석열 대통령 선고 당일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동안 탄핵 심판 선고들을 보면 만장일치 때는 선고 요지부터 의견이 엇갈리면 주문부터 밝혔는데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또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실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선고 결과에 따라 재판 진행 순서를 달리해왔습니다. 만장일치 때는 선고 요지부터,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면 주문부터 밝혔습니다. 모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의견 합치 여부에 따라 진행 순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장일치였지만 별개의 의견이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관련 규정이 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 개정 후 선고된 박 전 대통령 결정문에는 일부 보충 의견이 담겼습니다.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점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앞서 2명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참고해봤을 때 윤 대통령 결정문 분량은 대략 70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문을 낭독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종의 결론인 주문과 선고요지 2개 단락을 말하게 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모레 오전 11시에 선고 주문을 읽으면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만약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순간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그 즉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대통령 관저에서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파면 이후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으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도 현실이 됩니다. 선거일은 연휴 등을 고려하면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파면 결정이 난 이후 60일 만인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국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회복됩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수석 보좌관들과 오찬을 함께 했고 당일 오후에 국정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복귀 다음 날에는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선고일 지정까지 35일,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수기를 거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들여다보는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지난 평의 과정에서 이 쟁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한 다음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결종 기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위원 이름 부서가 누락된 점 등 절차적으로도 흠결투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연쇄 탄핵과 안보 위기로 계엄 요건이 충족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는지입니다. 군경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말한 걸 잘못 들은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입니다. 정치활동 금지 등이 명시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네 번째 쟁점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성입니다. 국회 측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해야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5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탄핵 심판 선고 기일까지 111일, 넉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차례 변론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해 증인 발언을 호응하거나 반박했습니다.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장동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 11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영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고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며 지금의 8인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거쳐 탄핵소추 31일 만인 지난 1월 14일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열린 3차 변론에 짙은 남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을 하고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나왔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만큼 현직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재에 출석하는 진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변론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에서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탄핵소추 73일 만에 11회차로 변론 기일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는 동안 선고기일 지정은 늦춰졌고 전국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등 국론 분열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결국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경찰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헌재 주변을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한 일명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건데요. 재판관 경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북촌로 일대가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이 자리를 잡고 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끌어내 통제선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공범자, 부역자를 모두 처벌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경찰이 헌재에서 100m 이내를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경찰 버스를 빈틈없이 세운 뒤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모두 통제한 경찰은 헌재 앞 천막도 모두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헌재 앞에 자리를 잡고 있던 천막 농성장도 이렇게 물품을 정리하며 자리를 비우는 모습입니다. 탄핵 선고 당일 경찰은 전국의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338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하고 이동 경로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헌재 반경 1.85km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장비도 준비합니다. 교통 통제도 이루어집니다. 헌재와 인접한 안국역은 현재 5번과 6번 출구를 제외하고 통행이 제한되는데 선고 당일에는 첫 차부터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합니다. 또한 선고 당일에는 헌재 반경 1km 이내 11개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자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결과에 대해 여야는 다른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은 판결 이후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헌재가 파면 선고로 국가 위기를 해소해줘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정태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자 조속한 결론을 촉구해왔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 기각 결론을 바라지만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겠다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 선고 연기 장기화를 대비해 야당이 추진했던 법안 등도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헌법적인 여러 가지 법률을 준비하고 또 마찬가지로 반헌법적인 법적인 탄핵 소추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민주당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며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과 경제의 위기, 안보와 평화의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를 이어가는 한편 8인 체제의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결과 승복을 요구하는 여당에 응수했습니다.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결정 자체를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헌재를 향한 압박이 유효했다는 평가도 나온 가운데 선고일까지 언행을 주의하라는 당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결과를 기대하며 선고일까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야당은 모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송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벚꽃 명소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오늘부터 닷새간 2025 호수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 축제에는 500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21곳에서 4.2 재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첫 선거인데다 탄핵 정국 속 격동하는 민심의 향방, 탄핵 찬반 민심을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한 곳은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남 아산시장 선거인데요. 정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충남 아산은 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곳 민심은 민주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윤 대통령 프리미엄을 얻고 아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충남 아산시장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오세훈 민주당 후보는 이번 선거로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년 동안에 그런 민주당 행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해놓은 게 없다.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 역대 아산시장은 보수정당이 5번, 진보정당이 3번 차지했고 이번 선거는 전임시장의 당선 무효형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네, 너무 싸워서 그게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갈팡질팡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만약 있을 조기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치러지는 4.2 재보궐선거 중 또 다른 관심 지역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입니다.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막판 여론조사에서 두 당 후보 지지율 격차는 단 0.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 최대 관심 선거구 중 하나는 바로 이곳 전라남도 담양군입니다. 인구 4만 4천 명의 작은 지역 군수선거가 이목을 집중시킨 건 단 한 번도 다른 당에 담양 군수 자리를 내준 적 없는 민주당과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37.92%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마지막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혁신당 후보의 격차가 0.1%포인트에 불과했는데 민주당 경선 탈락자가 혁신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영향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재종 민주당 후보는 국회 제1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팀에서 나오는 예산의 위력, 그리고 일의 속도성,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게 민주당 소속 군수의 선거법 위반 때문이라는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공석에 대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살릴 군수를 뽑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을 떠나서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호남 민심의 가늠자가 될 이번 담양 군수 선거에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한대행에 힘을 실은 반면 민주당은 한대행을 향해 거부권만 남발하는 청개구리라고 반발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그간 여당과 재계 반발이 컸습니다. 한 대행은 어떤 결정이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법률안의 문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법인이 아닌 국내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힘을 실은 반면 부결시킨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짓밟는 폭거라며 한 대행은 청개구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만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10년 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고 장 전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는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순찰차가 황급히 도착합니다. 지난달 31일 11시 40분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피스텔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통계를 하느라고 경찰 폴리스라인 쳐놓고 경찰차가 한 10대 이상 오고 또 경찰관들이 한 30여 명이 왔어요.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현장에는 장 전 의원이 남긴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지내던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찰에 출석한 장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소인 측은 장 전 의원의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던 고소인 측은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장 전 의원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은 현재 내란 주요 종사자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보직이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지난 1월 특전사 지휘부는 피의자 신분이던 김 전 단장의 해외 파병을 위한 추천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추천서에는 김 전 단장이 대테러 작전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재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는 봉쇄 및 확보였습니다.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고.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10일 김 단장은 남수단에 위치한 한빛부대에 해외 파견을 신청했습니다. 계엄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인사조치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김 전 단장의 상관이자 특전사 소속인 A 준장은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준장은 김 전 단장을 대테러 작전과 특수작전 수행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장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국적 군의 협력 경험이 풍부하여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남수단행은 불발됐고 김 전 단장은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을 또다시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은 피의자 신분이라도 해외 근무를 지원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김 전 단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12.3 내란의 피의자였던 군인에 대해서 이른바 꽃보직이라고 하는 해외 파병부대의 부대장 추천서까지 써준다고 하는 것은 군 수뇌부와 또 내란을 실행한 정권의 교감 없이는. 군 안팎에서는 기소로 이어진 피의자 신분 군인을 위해 상급자가 추천서까지 써준 상황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온라인에서 프로필 사진을 만화 그림으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이 인기입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씨, 걸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 씨,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순식간에 특유의 만화 감성으로 변신했는데요. 요즘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찾는 모델은 지브리 화풍입니다. 지브리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인데요. 프사 바꾸기 열풍에 인공지능 챗GPT의 일일 사용자 수는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제법 그럴싸하죠.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저작권 위반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배우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 후 폭풍이 거셉니다. 고 김세론 씨와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부인하고 유족 측의 증거는 조작이라 주장한 김수현 씨. 누리꾼들은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씨는 분석을 의뢰한 전문기관의 결과지를 근거로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은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누리꾼들은 다른 문장에 주목했는데요. 2018년과 2025년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대목입니다. 보고서에는 2018년 대화의 당사자가 김수현 씨가 맞다고 돼 있는데 2018년 기준 2000년생 고 김세론 씨의 나이는 19세라고요. 일부 누리꾼들은 반전 대목이 있었다며 김수현 씨가 이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수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복무 가능성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민호 씨가 지난달 26일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송민호 씨는 복무기간 동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근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병무청은 부실근무가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경찰 조사 후 송민호 씨가 재복무를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들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각종 영양제가 인기인데 알고 보니 모발 건강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20만 명씩 증상이 생기는 탈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말 못할 고민입니다. 샤워할 때 머리숱이 거의 없더라고요. 회사 쉬는 김에 좀 왔거든요. 약 처방 외에도 탈모에 좋다고 소문난 맥주 효모와 비타민 영양제 등도 인기입니다. 맥주 효모가 들어있는 그걸 먹으면 탈모가 방지된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맥주 효모와 비오틴 성분이 들어있다는 식품 30종을 조사한 결과 약이 아닌데도 효능이 있다고 표현해 허위 과장 광고 소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비오틴 함량도 미달이었습니다. 실제로 맥주 효모는 일반 식품일 뿐이고 비오틴 역시 에너지 생성 효과만 입증됐고 탈모 예방 효과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발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는 총 2종류입니다. 맥주 효모와 비오틴은 여기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비자원은 제조와 판매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고 식약처에도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구조물 추락 사고로 관람객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프로야구가 어제 리그 전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10개 구단이 일제히 구장 안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야구장 안전관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차를 탄 관계자들이 창원 NC파크 외관에 설치된 구조물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사상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를 낸 루버 구조물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다른 구장들도 초긴장 상태인 건 마찬가지. 서울 고척돔에선 망치를 동원하는가 하면 돔 천장까지 살핍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리그 경기가 멈춘 사이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일제히 야구장 안전점검에 나선 겁니다. KBO와 리그 10개 구단은 사고 이후 야구장 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각 구단이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저희들도 안전 점검을 월간 1회씩 하던 거를 하루에 1일 2회씩으로 더 확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키움구단이 저희들 잘 도와주고. 문제는 구장 구조물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창원시 소유의 야구장을 임대 사용하는 NC는 안전점검이 시설공단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반면 창원시설공단은 일상적인 유지 관리는 NC의 몫인데다 떨어진 구조물은 점검 대상도 아니란 입장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지자체와 구단이 함께 시설 관리에 힘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란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0%의 단일 과세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공언해온 상호 관세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derstanding is that the tariff announcement will come tomorrow. They will be effective immediately. And the president has been teasing this for quite some time, as you know. 또 트럼프 행정부의 역사적인 조치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백악관이 20% 단일 세율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들은 백악관이 미국의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단일 관세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 결국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 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주요 참고 자료가 될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등 21개의 비관세 조치가 명시된 우리나라도 내일 발표될 상호관세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정부 합동조사가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또 아파트 거래 당시 제출된 증빙 서류의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들여다본 뒤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현대면세점이 오는 7월까지 서울 동대문점을 폐점하고 무역센터점을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업계의 업황이 부진한 상태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1분기 수출액이 1,599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 줄었습니다. 25% 관세 부과를 눈앞에 둔 자동차 대미 수출은 11% 줄었고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도 10.6% 떨어졌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작품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많이들 아실 텐데요. 17세기에 그려진 걸로 추정되는 이 작품이 21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진주귀걸이를 한 강아지의 할머니. 오렌지와 블루베리로 표현한 것까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바로 네덜란드의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걸작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를 현대 미술가들이 다시 해석해서 표현한 건데요.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네덜란드 마우리츠하우스 박물관에서 작품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를 재해석하는 공모전을 열었고 2,700명의 남녀노소 예술가들이 참여해 이 중 60개 작품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명화의 재탄생이네요. 혹시 현실을 게임으로 착각한 걸까요? 평화롭던 시내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빠르게 질주하는 트럭 한 대. 중앙선을 가볍게 넘는가 하면 신호대기 중인 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여기서 멈추는가 싶더니 부딪힌 차들을 비집고 중앙선을 넘어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지난달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이 트럭의 무법 질주는 여러 대의 차량과 충돌한 뒤 쇼핑몰 앞에서야 끝이 났습니다. 처참한 광경을 뒤로한 채 운전석에서 내려 태연히 걸어가던 운전자. 결국 뒤따라온 경찰에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트럭도 훔친 거라죠. 엄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지난 주말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벚꽃이 피었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전국에 만개할 거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중 한 곳엔 벌써 벚꽃이 만개했다고 합니다. 랜선 꽃놀이 함께 떠나볼까요? 아직 쌀쌀한 날씨지만 일본 도쿄 메구로 강가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흐드러진 벚꽃길을 따라 시민들도 꽃놀이에 나섰는데요. 분홍 꽃들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이 메구로강 유역에는 약 800그루의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도쿄의 벚꽃 만개 시기는 개화가 늦었던 작년보다 닷새 빨라졌고 평년보다는 하루 빠른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정규리그를 제패한 현대캐피탈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 대한항공을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42점을 합작한 주장 허수봉과 특급 외국인 공격수 레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치열한 랠리 끝에 상대 공격을 막아내며 득점에 성공한 허수봉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합니다. 기세가 오른 허수봉은 곧이어 상대 수비를 뚫는 화끈한 스파이크로 1세트를 끝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허수봉과 함께 쌍포를 이루는 특급 외국인 선수 레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적재적소마다 강력한 서브 에이스를 꽂아넣은 레오는 팀 내 최다인 25점을 몰아치며 펄펄 날았습니다. 특히 팀이 21대 22로 끌려가던 4세트 후반 상대 수비를 뚫는 연속 공격으로 역전을 이끌며
해결사 본능을 과시했습니다. 42점을 합작한 허수봉과 레오 쌍포의 활약에 힘입어 현대캐피탈은 대한항공을 3대1로 꺾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가볍게 계속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했고 결국 이겨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우승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겠고 별 하나 더 따러 가겠습니다. 5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항공은 러셀이 양팀 최다인 27점을 올렸지만 범실을 33개나 쏟아내며 현대캐피탈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경북 산불 당시 대피 재난 문자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송 기준을 살펴봤는데 대피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때 보낸다, 딱 한 줄만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문자를 보내는지 기준이 모호했고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영덕군 주민들은 불길이 코앞까지 들이닥치고 나서야 황급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빨리 나오라 해가지고 나갈라 크다이 뭐 또 전기가 가버려가 뭐든 저 뒷산에 불바락 해가지고 그래가 뭐 차 타고 돌아가 나왔지. 3월 25일 오후 9시 25분 미국 항공우주국 위성은 해안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도 열을 감지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대피 문자를 보낸 시점엔 이미 곳곳에 불이 번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유광과 CCTV로 산불을 확인하고 검토를 거쳐 문자를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불을 끄시는 분들이 현장 파악을 하시고 산림과에서 저희 쪽으로 전화가 오거나. 그런데 현행 기준엔 대피 권고나 명령 시 발송하라고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산불 감지 구역에서 얼마나 먼 곳까지 대피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피 문자를 잘못 발송하면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이 지체되는 겁니다. 반면 호우 문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기준만 충족되면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발송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담당자가 그 기준에 부합되면 지체 없이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하는 재난에 맞춰 시스템도 변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경북 북부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로 축구장 5,600개가 넘는 영덕의 송이 산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이가 다시 자라기까지는 50년이 더 걸리는데 정작 송이 농가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이버섯 주산지인 경북 영덕군의 한 야산. 울창했던 소나무 숲이 화마에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한창 송이를 생산할 15년차 소나무 전부가 숯덩이가 됐습니다. 송이는 소나무와 공생하며 자라는데요. 이렇게 소나무가 불타 죽으면 송이 역시 생산되지 못합니다. 영덕에서 산불로 타버린 송이 생산 면적은 4,000헥타르, 축구장 5,600개 크기입니다. 송이 농가 천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생계 수단을 잃었지만 정작 송이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수원이나 밭작물과 달리 객관적인 피해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송이는 자연 발생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크게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소나무 숲에서 송이가 다시 나려면 50년 넘는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송이 농가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정부도 뾰족한 방안은 없습니다. 송이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요.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하긴 하는데 지원 사례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22년 3월 울진 산불 때는 송이 농가 600여 곳에 대해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만큼 국민 상금을 더 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에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10mm가 예상되고요. 일부 내륙과 산지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긴 해도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한 곳이 많은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충남권과 광주, 전북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2도, 대전이 3.2도, 전주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대구 18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주말인 토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